여러분, 2026년 2월 20일 한국 증시에서 정말 기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쪽에서는 그야말로 축포가 터졌는데 다른 한쪽에선 깊은 한숨이 나왔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극명한 온도차가 대체 왜 생긴 건지, 그 뒤에 숨어있는 시장의 속마음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우리 대표 지수인 코스피는 무려 2.31%나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그런데 기술주 중심의 코스닥은 오히려 0.58%가 빠졌어요. 같은 나라의 두 대표 시장이 이렇게 완전히 거꾸로 간 겁니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미스터리입니다. 대체 무엇이 단 하루 만에 이 두 시장의 운명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라놓았을까요? 지금부터 그 실마리를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분위기 좋았던 코스피 쪽부터 살펴볼까요? 사상 최초로 5,800선을 뚫어낸 이 역사적인 급등, 과연 누가 어떻게 만들어낸 걸까요? 정답은 바로 이 숫자 안에 숨어 있습니다. 1조 6,100억 원. 와, 이게 단 하루 만에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피 시장에 쏟아부은 돈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시장을 돈으로 들어 올린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건 이거예요. 기관이 이렇게 미친 듯이 사들일 때 외국인이랑 개인 투자자들은 정반대로 어마어마하게 팔아치웠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기관은 무언가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베팅을 한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오죠. 아니, 기관들은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들어온 걸까요? 시장의 대형주들에서 뭘 본 걸까요? 그 비밀의 핵심은 바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특히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할 수도 있다는 상법 개정안 소식이었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 회사 주식을 아예 없애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남아있는 다른 주식들의 가치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이 정책 기대감 하나가 금융주, 특히 보험이랑 증권주에 그냥 불을 붙여버렸습니다. 보세요. 미래에셋생명, 롯데손해보험, 줄줄이 그냥 하루 만에 30% 가까이 상한가까지 폭등해버린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이게 금융주만 잘 가서 만들어진 그림이 아니었어요. 우리 시장의 거인이죠. SK하이닉스. 여기도 5% 넘게 쾅충 뛰면서 지수 전체를 위로 쭉 끌어당겨 줬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기대감에다가 대형 기술주까지 쌍끌이로 코스피를 밀어 올린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이야기의 반대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이렇게 뜨거운 잔치를 벌이는 동안 코스닥은 도대체 왜 그렇게 힘이 없었을까요? 코스닥 하락의 주범은 바로 이 숫자 하나로 설명이 됩니다. 마이너스 2,744억 원. 이게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단 하루 만에 코스닥 시장에서 내다판 금액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림이 명확해지죠? 개인과 기관이 사들이기는 했는데 외국인들이 워낙 세게 파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된 겁니다. 코스피와는 완전히 반대 상황이죠. 외국인들의 셀코리아가 코스닥 지수를 그대로 짓눌러버린 겁니다. 시장 내부 분위기는 더 싸늘했습니다. 오른 종목보다 내린 종목이 1,000개가 넘었어요. 이건 뭐 시장 전반에 퍼진 투자 심리가 얼마나 차갑게 얼어붙었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럼 외국인들은 대체 뭘 그렇게 팔았을까요? 네, 바로 그동안 시장의 성장을 이끌어왔던 핵심 성장주들, 즉 기술주와 바이오주였습니다. mRNA, AI, HBM 같은 아주 핫했던 분야에서 이익을 실현하고 싹 빠져나간 거죠.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보겠습니다. 이 두 시장의 11일간은 더 큰 그림, 그러니까 그날 시장을 완전히 지배했던 국내외 핵심 테마들이 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날 시장의 한머니가 어디로 흘러갔는지 한눈에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정말 압도적이죠? 보험주, 원자력 관련주, 그리고 방위산업과 정유주. 딱 이쪽으로 돈이 집중적으로 쏠렸습니다. 첫 번째 거대 테마는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였습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전면전 우려까지 나왔거든요. 이런 불안감이 특정 산업에는 오히려 엄청난 호재로 작용한 거죠. 이런 긴장감은 주가에 즉각 반영됐습니다. 국제유가가 오를 거란 기대감에 흥구석유 같은 정유주가 급등했고요. 전쟁 위험이 커지니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빅텍 같은 방산주들이 당연히 시장의 주목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아주 흥미로운 연결고리가 등장합니다. 바로 인공지능과 원자력 발전의 만남이에요. 이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정말 어마어마하게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대규모 전력 공급원으로 원자력이 다시금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이 기대감, 시장은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보성 파워텍은 바로 상한가로 직행했고요. 우리 기술, 한전산업 같은 관련주들도 다 같이 두 자리에서 급등을 보였죠. AI 붐이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새로운 투자 테마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 지금까지 코스피의 랠리와 코스닥의 하락, 그리고 시장을 움직였던 거대한 테마들까지 쭉 훑어봤습니다.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이날 시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과연 뭘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시장은 지금 확실한 쪽으로만 돈을 밀어놓고 있다. 즉, 뜬구름 잡는 미래 성장성보다는 정부 정책이나 국제 정세처럼 눈에 딱 보이는 확실한 호재가 있는 기업들만 강하게 선호했다는 거죠. 이날 돈의 흐름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첫째, 투자자들이 코스닥에 있는 좀 불안한 성장주들을 팔아치웁니다. 둘째, 그 돈이 코스피에 있는 크고 안정적인 우량주로 넘어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중에서도 정부가 밀어주거나 국제 이슈로 수혜가 확실한 바로 그런 특정 테마로만 자금이 몰리는 일종의 쏠림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정말 궁금해지는 건 바로 이겁니다. 한쪽은 사상 최고치라며 잔치를 벌이고 다른 한쪽은 씨름하는 이 극단적인 시장. 과연 이 똑똑한 돈, 스마트머니는 다음엔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어쩌면 이날의 이 기묘한 양극화가 앞으로 시장이 나아갈 방향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탄일지도 모르겠습니다.